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방송이 아니죠. 녹화 방송이죠. 네, 원래는 9시에 시작을 하려 했으나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상보다. 네, 이제 컨디션이 안 좋기도 했고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보통 이제 방향성이 뚜렷할 때는 분석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분석을 해봤는데 뚜렷하게 뭐 지금 오른다 떨어진다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황과 투자 전략은 먼저 알아볼 거고요.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순서로 그 다음으로는 관심주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국장 흐름이 좋았어요. 그죠? 지금 거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정도의 바닥을 찍은 이후로 지금 거의 뭐 한 달 가깝게 그죠? 꾸준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서 지금 밀리지 않고 그죠? 네,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지난번에 좀 세게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시리즈 때문에 너무 이제 산이 높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죠. 그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예요. 또 골이 깊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는 최근 반등 흐름만 놓고 봤을 적에는 코스피가 그죠? 네, 코스닥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죠. 하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로만 본다면 코스닥이 앞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장은 코스닥인 거예요. 지난번에 증시가 지난 1월달에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왔을 때 코스닥의 경우에는 저점 대비 38%가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21%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의 최고 상승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마나 강하게 올라갔었는지 아시겠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E가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랐던 영향으로 이렇게 됐던 것이고, 지난 사실 보면은 코스피가 약세 흐름 보였던 2월달 3월달 그때도 코스닥 올라갔잖아요. 네. 격차가 점점 많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 미증시를 보면은 다우와 나스닥과 S&P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게 누구예요? 바로 나스닥 아닙니까? 네, 기술주. 그죠? 네, 우리 국장 중에서도 코스닥이 또 기술주 성장주에 해당이 되니까 비슷한 성격의 지수들이 지금 강세를 띠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 2022년도부터 이제 초고속 긴축이 시작이 됐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엄청 빨리 올렸었잖아요. 그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수가 바로 성장주, 기술주, 그죠? 네, 성장주, 기술주였었단 말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이고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거죠. 글로벌 주요국 글로벌 증시에서 주요국 증시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 2021년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의 하락률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빠진 지수가 불명예스럽게도 코스닥이 1등이에요. 2등이 나스닥이에요. 네. 최고점 대비 최저점을 보게 되면. 볼까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최고점 대비 이때죠? 최저점까지 정확하게 38.76%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보시면 나스닥은 자,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37.77%가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코스닥이 조금 더 38%, 코스닥은 37%대, 네,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코스닥이 1등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 코스닥이 앞서고 있죠. 저점 대비 코스닥은 40.5%고 나스닥은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보면은 32.68%. 네. 그죠, 여러분? 미국 내에서는 지금 나스닥 1등이에요. 저점 대비 상승률로만 따지면 나스닥 1등입니다. 네. 하지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라든지, 독일 볼까요? 독일은 사실 하락률 자체가 보시면, 자,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좋았는데 독일은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고점 대비 27%. 네. 얼마 안 빠졌고, 그리고 반등은 37%나 반등이 나왔어요. 뭔가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나스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최근에 되게 강세 흐름을 보인다고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때요? 미국 나스닥이 아직 많이 오른 편은 아니다. 그냥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말입니다. 밸류에이션 그런 게 아니라, 단순 비교를 봤을 적에는, 야, 나스닥은 빠진 거에 비해서 아직 얼마 못 올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코스닥에 비해서. 그쵸, 여러분? 네. 코스닥은 벌써 40% 올라갔는데,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자, 아무튼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이 많이 좋습니다. 좋은데요. 부담스러워요. 네, 지금 너무너무 부담스럽네요. 제가 그 방향성을 좀 잘 맞추는 편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뭐 지수 고점과 저점 때까지 많이 맞춰왔었고 했는데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네, 과열이죠. 과열인 건 확실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확실한 거는 일단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 여전히 과열이고요. 여전히 과열이라서 뭐 당장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 그거는 확실해요. 네. 개인적 소견으로 봤을 적에는 이번 주 최고점이 뭐 얼마가 된다 까지는 저도 맞출 수가 없고요. 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번 주 고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번 주. 네, 이번 주에 좀 지수 좋다고 지난주까지 막 좋다고 막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미들. 근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행위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고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절대로 추격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은 주식 비중을 서서히 줄여 나갈 때다. 최적의 주식 비중 축소 타이밍은 지수 오를 때입니다. 여러분. 지수 빠질 때 축소라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축소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리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빠질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고 아셨죠? 보통은 급등하다가 막 급락하고 나면 이제서야 여기서부터 막 주식 비중 축소하시는데 물론 뭐 그래도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타이밍은 아닌 거죠. 그게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수익률이 한참 좋을 때 우리 지난번 4월달 같은 경우 우리 유로방은 여기서 진짜 최 2, 3일 정도 여기서 우리는 다 팔았거든요. 거의 주식을 수익 나는 거 거의 다 쳤고 인버스를 강하게 배팅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레버리지를 샀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우리 또 레버리지 또 샀고요. 레버리지 지수 오른다고 보고 오케이? 여기서 레버리지 팔았고요.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유료방 주식 비중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수익 나는 거 계속 분할 착신을 하면서 주식수는 지금 별로 얼마 안 돼요. 네. 지금 신규 매수 리스트, 그러니까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도 5개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수익 중이거나, 네, 이미 다 팔았어요. 수익 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FOMC 회의. 그러니까 지금 국장도 미장도 다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면, 그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 거잖아요. 맞죠?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페드에서 이번 주 금리,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동결이에요. 근데 정말 동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결을 예상하고서 열심히 매수한 사람들은 야 동결했네 이제 이벤트 제로 소멸됐으니까 팔아야지 라는 차익 욕구가 강해질 것이고요. 만약에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다 라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나 동결일 줄 알고 샀는데 어떻게 된 거지? 동결일 줄 알고 미리 샀던 사람들 수익 중인 사람들은 던지기 딱 좋죠. 야 작살났다 큰일 났다 던져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예.
물론 저는 설사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난 거는 맞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도 그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아마 알고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언제부터 이제 확실하게 동결로 가느냐, 그리고 잘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까지도, 빠르면 이번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또 우리 예상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당장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튼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이제 금리 동결 기대감 다음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에요.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럼 금리 인하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경제가 안 좋아져야 돼요. 경제에 금이 가야 돼요. 경제가 빠그라지는 게 보여야 됩니다. 고용이 안 좋아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도 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 호재로 받아들여졌어요. 왜? 경제가 안 좋으면 페드가 함부로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악재로 작용했거든요. 왜? 경제가 좋으면은 페드가 금리를 빨리 올릴 거야 라는 불안감,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을 때는 작년에 악재였고 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는 호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메커니즘이. 금리 동결을 하고 나면 이제는 투자자들은 한동안 경제 지표를 보면서 정말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는지 경착륙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그걸 볼 거예요. 여차하면 정말 리세션으로 가는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지켜볼 텐데, 확실한 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시 금리 인하를 합니다. 맞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되면 호재가 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한 번 또 올 거예요. 확실하게. 네.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그거 뭐 증시 분위기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 정도 어떤 분위기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튼 제가 뭐 국장 말씀을 드리다 갑자기 경제표 얘기를 꺼냈는데, 코스피 과열이다. 저는 이번 주 예상, 이번 주에 만약에 탄력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국장은 확실히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하고요.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피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 코스닥도 아마 같이 빠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코스피는 지금 정고점도 돌파했지만 코스닥은 아직 못 미쳤잖아요. 네. 코스닥도 여전히 과열이고요. 똑같은 과열입니다. 네. 지금 뭐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과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조심해야 된다. 당장 뭐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 음봉이 나오면서 좀 몸통이 긴 음봉이 있죠? 몸통이 긴 음봉이 나온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얘네가 진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글쎄요, 그때 되면은 제가 조정도 사실 음봉 나름이거든요. 예, 어떤 분위기로 조정을 받는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가벼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 종가만 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중간중간에 제가 어차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시황 코멘트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대해서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 할게요. 네. 아무튼 뷰는 이번 주 국장은 다 과열이다. 네, 과열이다.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과열권, 보수적 관점 유지, 절대 추격하지 말 것, 주식 비중 늘리지 말 것. 제 예상이 틀려서 더 올라갈 수 있죠. 저는 지금 당장 금요일 고점이 초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모릅니다. 뭐 얼마까지 찍고 빠질지는 몰라요. 당연히. 하지만 이번 주 중으로 고점 형성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피크 아웃 가능성 염두. 제가 지난 4월달에도 제가 피크 아웃 가능성을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적중했었어요. 그죠? 4월달에도. 그리고서 이제 지수가 쫙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맞췄던 거 보여드릴까요? 그때 서울 피크아웃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냈는데,
보시면 그때 리딩했던 내용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복사 화면 보시면 네, 이게 이제 4월 9일날 올려드렸던 무료방 메시지예요. 4월 9일날 국장, 미장 모두 4월달이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4월 중으로 최대한 수익을 내고 적절한 시점에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4월 피크아웃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지수가 급락을 했죠. 그죠? 네. 이거거든요. 뭐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피크아웃까지 몰라도 단기 고점은 될 수 있다. 네. 피크아웃 또는 단기 고점. 네. 가능성. 추세는 사실 진짜 좋거든요. 추세는 정말 좋아요. 추세 정말 좋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벼운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느냐. FOMC 회의 이후에 파월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보고서 향후 증시의 어떤 향방을 가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해외 증시도 과열입니다. 나스닥, S&P 과열. 와, S&P도 마찬가지로 과열권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원래요, 여러분들 코스닥과 나스닥을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글로벌 증시 악재 그런 것들 인해 가지고 지수가 빠질 때는 무조건 코스닥이 1등으로 빠져요. 제가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요. 1, 2년 본 것도 아니고 3, 4년, 5년 그 이상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케이스 스터디 해봤고 비교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실제로 이제 2018년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할 적에도 그때도 코스닥이 1등으로 빠졌어요. 정작 싸움이 일어난 건 미국과 중국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쪽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죠. 고점 대비 우리는 3단 하락. 하나, 둘, 셋. 코로나 때까지 터져가지고 4단 하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4단 하락을 하면서 빠질 때 미국은 어땠느냐? 나스닥은 어땠느냐?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3단 하락을 하거든요. 4단 하락을. 미국은 계속 올라가죠. 코로나 때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미국만 그랬느냐? 아니죠. 네. 독일 볼까요? 자, 18년도에 우리는 여기서 3단 하락을 하죠. 근데 유럽은 오히려 전고점까지 돌파가 나와요. 우리 코스닥이 그랬어요. 네, 정말 최악의 증시였거든요. 진짜 최악의 증시. 진짜 구렸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 우리는 정말 한 방이 있어요. 우리 코스닥은 한 방이 있어. 정말 많이 빠지고 진짜 극단적으로 꼴등으로 밀어버린 다음에는 1등으로 올라가요. 이거는 항상 나와요. 항상 1등이야. 이때 꼴등, 요때 1등. 또 고점 대비, 저점 대비 이제 코로나 때 저점 대비 상승률이 1등이었어요. 우리 코스닥이 실제로 글로벌 1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축 시작되면서 어때요?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또 우리 하락률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락 1등, 상승 1등, 또 지금 하락 1등, 이제 슬슬 또 상승 1등을 엿보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저점 대비 몇 프로? 40% 정도 올랐잖아 지금. 그죠? 우리 코스닥은 최저점 대비 지금 몇 프로? 40% 정도? 네, 40.5%. 여기서 과연 끝이 날 것인가? 여기서 끝이 날 것인가? 모르지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글로벌 증시 중에서 1등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어디지?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봐드렸습니다만은 독일은 뭐 빠진 것도 얼마 없습니다만은 독일은 지금 37%. 그렇죠? 대만도 지금 얼마 안 돼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34%. 그죠? 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얘는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얼마 빠지지도 않았고 다른 금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근데 얘도 얼마 빠지지 않았는데 32%. 자, 우리 기록해 봅시다. 재밌네. 자, 최저점 대비입니다. 최저점 대비를 보는 거예요. 자, 일본 32.5%죠. 네. 자, 일본은 32.5%고, 그렇죠? 최저점 대비 최고점입니다. 네. 나스닥은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가격 변해서 그렇지. 나스닥은 32.68%. 이걸 왜 이제 알아보냐면 여기도 중요한 힌트가 이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은 34% 정도로 보면 되겠죠. 아까 코스닥 얼마나 그랬어요? 40.5%. 중요해요, 이거 진짜로. 네. 그리고 주요 증시만 보는 거예요. 뭐 다 보는 건 아니고. 네. 홍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얘는 뭐 좀 워낙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라서 홍콩도 저점 대비만 따지면 저점이 얘는 근데 좀 심하게 빠졌죠. 그죠, 여러분들? 네. 얘는 홍콩 항생은 얘가 그러고 보니까는 2021년도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빠진 게 홍콩이었나? 코스닥이 아니라? 뭘까요? 홍콩이네요, 홍콩. 그죠? 53.1% 빠졌네. 홍콩. 예. 홍콩은 중국과의 뭐 여러 가지 뭐 갈등 문제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1등으로 빠졌네요. 53.1%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도 좀 세게 나온 거죠. 55.5%. 얘는 별개로 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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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유럽 받고, 아시아 주요국 받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홍콩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제일 많이 반등이 나왔고요. 가장 저점 대비는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 그 다음에 대만, 맞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고, 이제 일본이에요. 이 정도. 독일 빼먹었네. 독일 아까 얼마 했어요? 독일 37.67%. 와, 얘는 빠진 것도 없으면서 그죠? 네, 37.67%. 세다. 독일 37.67%. 이 정도.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뭐 큰 급등 내지는 뭐 급락,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보통 우리 코스닥이 1등으로 빠진다고 했었었죠. 그죠? 네. 그리고 반등 나올 때도 1등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 코스닥과 가장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증시가 바로 어디냐면 나스닥이에요. 네, 나스닥. 그리고 코스닥이 1등으로 올라가는 거는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빠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무조건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좀 긴 시간을 두고 봐야 돼. 긴 시간을. 근데 보통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빠질 때도 계단식으로 빠지고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질 때는 어떤 큰 이슈들이 있어요. 보통. 그죠?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마디마디를 살펴보게 되면 빠질 때는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나스닥이 세게 반등이 나와요. 보통 여러분들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 대세 상승자 말고 네. 본격적인 정별이 돼가지고 완전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됐을 때 말고요. 보통은 나스닥이 좀 반등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대만보다도 뒤쳐져 있고 독일보다도 뒤쳐져 있어요. 평소에 나스닥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작년에 긴축 때문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긴축 모드가 해소가 된 거예요. 해제가 된 거죠. 이제는 동결 내지는 금리 멀리 봤을 적인 금리 인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러면은 나스닥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 맞죠, 여러분? 코스닥 다음으로 많이 빠진 게 나스닥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레벨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길게 봤을 적에 나스닥은 추가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인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스닥이 과열이다. 과열이에요. 네. 알겠죠?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그 FOMC 회의 모멘텀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방향성은 변수가 많아요. 네. 금리 결정이 최대 변수. 금리 결정 및 파월의 코멘트가 최대 변수. 네. 확인하고 확인 후 방향성을 잡아도 늦지 않음. 알겠죠, 여러분들? 확인하고 방향성을 잡자. 예. 현재 단기적으로는 과열권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국장, 미장 둘 다 당연히 과열권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 주식 비중을 조금 이제 우리가 관리하자고요. 너무 무리하게 고점에 추격하지 말고 최대한 좀 적게 수익 나는 거 있으면 줄여주고, 그죠? 네, 현금이 있더라도 좀 느긋하게 보세요. 어떻게 매일 매 순간 계속 막 매매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진정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타이밍을 잘 잡아요. 그죠? 살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팔 때가 있고, 애매할 때 관망할 때도 있는 겁니다.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줄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관망 내지는 축소, 관망 내지는 주식 비중 축소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 네. 이번 주는 관망 그리고 주식 비중 축소 전략이 유효해 보임. 네, 이렇게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황 및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